자, 여러분 7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행정법의 1번 원칙이네요. 자, 병무청 담당 부서의 민원봉사 차원에서 했던 상담에 의한 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수용시설 안에서 이런 사람을 세 글자로 미결수라고 하죠. 미결수. 자, 미결수가 어디에서? 수용시설 안에서. 자, 제수복을 입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용시설 밖에서 혹은 그걸 뭐라 하냐면 여러분 수사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수복을 입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요. 반해요. 하지만 수용시설 안에서는 당연히 제수복을 입어줘야 돼요. 근데 나올 때는 사복 입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 운송 면허. 자, 해서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비관세 관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무방하다. 맞고요. 4번. 자, 위험물 지정 시설인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다른 거죠, 여러분. 자, 여기는 기름이 있는 거고 여기는 가스가 있는 거고 이게 터지면 훨씬 더 위험하죠. 이게 LPG 충전소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적용되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법에서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차별 인정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차별은 인정하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법치행정의 원칙 볼 때, 원칙에서 볼 때,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치행정은 행정의 효율성. 그렇죠?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긴 하겠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효율성이랑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정치 시스템은 뭐예요? 독재야, 독재. 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않아. 법치주의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자, 2번 갑니다. 자, 동정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한국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판례법을 법원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판례를. 그 다음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의미 없는 사항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죠. 조례는 나름대로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의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에. 첫 번째가 이런 경우. 모두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즉, 근거와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수 반복적. 두 번째, 단순 반복되는 작은 상황, 경미한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행정 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단순한 기술적 이런 사람이 행정 보조인이라고 하죠. 보조인. 기술적 직책만 하는 사이는 행정 보조인 나오네요. 행정 보조인과 공무수탁 사이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견인차 운전자 뭐예요? 행정보조원입니다. 그렇죠? 알바생, 행정보조인이에요. 공무수탁 사이는 기본적으로 완장을 차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자, 맞고 1번 맞고 2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를 수탁할 것인지는 재량입니다. 자, 3번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의무자. 자,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 의무를 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 행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세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거지 원천징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 맞고요. 4번 보겠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투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을 행정청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공무수탁사인이 되는 겁니다. 피고는 공무수탁사인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자, 4번. 자,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대집행은, 대집행은 비금전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의 의무자에게 행할 권리를 하거나 재산투락을 행하는 것으로 그 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 한정됐잖아요. 이거 뒤가 틀렸네. 공법상 의무에 한정됩니다. 공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대신해서 집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공법상 의무에 한정된다. 자, 정답은 1번. 자, 2번. 자, 대집행 개통실비에서 계곡. 자는, 자, 범위가 측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전후의 송달문서, 예,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비상시 또는, 그러니까 그 전후의 송달문서라는 게 뭐예요? 자, 일단 전에는 뭐가 내려져? 철거명령서라든가, 아니면 후에는 뭐가 내려져? 통지라든가 거기에 이런 내용이 계고에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이 앞뒤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비상시 또는 자, 절박한 경우에 급속한 실시를 요할 때는 자, 통지 절차 시효 여유가 없을 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 가능합니다. 자, 대집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벌과 이행강제금은 다른 거예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자, 1번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 이행 금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죠. 자, 여기 공법기관의 정관 플러스 또 뭐예요? 조례도 마찬가지죠. 조례도.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 자치법 사용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경우에는 근데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기 국민의 권리의무가 관계된 경우에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급부행정 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는 급부행정이니까 좀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수익적이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다. 맞고요. 자, 이거는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예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감사원법에 기초한 감사원 규칙. 헌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죠. 6번 자기구속의 원칙 보도록 할게요. 자기구속의 원칙. 자, 재량준칙이 공포된 것만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공포만으로는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돼 가지고 반복 시행 행정 관행이 돼야 돼요. 관행이 돼야 돼. 2번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실효여부의 원칙에서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4번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을 위반해서 처분을 했을 때는 자기 구속의 법률이 위반하더라도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정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자기 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여러분 취소 위법한 거고 취소 정송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6번에는 4번이 틀렸겠네요.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7번 행정규칙 볼게요. 행정규칙. 자, 빨리빨리 갈 테니까 여러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쭉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훈령, 지시, 예규 1일 명령, 행정규칙의 형식이죠. 자, 지시하는 지시문서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내신 선정 산정 지침,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죠. 내신 선정 산정 지침. 자, 3번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불용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정한 것이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의 법원에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대법원은 자 불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법규 명령의 형식이에요. 법규 명령의 형식. 자 4번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뭡니까 여러분?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절차적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강학상 그냥 강학상 행정 규칙으로 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써주세요.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4번이 틀렸고요. 8번 갑니다. 자, 명령적 행정행위는 자, 여러분 틀렸죠 이거. 뭐라고 바뀌어줘야 돼? 형성적 또는 설권적 행정행위는 발생, 변경, 소멸. 자, 1번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네요. 2번 보겠습니다. 자,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해 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해서 의무 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맞습니다. 하명은 명령이죠. 하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 강제되거나 제재가 부과되는 겁니다. 2번이 맞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공법상 대리는 법정 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 행위이다 라고 했는데 자 공법상 대리는 여러분 법정 대리 자 공법상 대리는 자 법정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가 아니라 여기가 틀렸어요. 공법상 대리는 법에서 정한 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자,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인가. 이거 대리. 여러분, 특허, 인가, 대리.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형성적 행위죠. 자, 9번 갑니다. 9번. 자,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형의 취임 승인은 그 대상인 기본행위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그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때에도 그에 대한 인가를 하면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가 무효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인가가 치유할 수 없다. 틀렸죠? 될 수 없다. 기본행위 하자는 인가로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위법한 철거 명령을 받고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철거 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바로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죠. 2번이 맞는 말이고요. 3번. 그리고 이미 철거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치? 수익이 없어요. 국가배상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자,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법적 근거 뭐라고 써야지?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3번도 틀렸고. 4번. 자, 지방행정법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자, 변상금 부과 처분은 뭘로 봐요? 기속으로 봅니다. 기속.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10번 갑니다.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의 효력. 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라 하더라도 신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행위 이후 그 도로를 통행한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부과하더라도 수고위법의 재산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신법에 적용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2번.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 행위 시에 비해서 엄격하게 개정된 경우에, 자, 적용 법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 행위 시가 아닌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제재 처분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뭐가 돼요? 행위 시가 되는 거예요. 행위 시.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어떤 신청 같은 걸 할 때는 처분 시가 기준이 되는 거고,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가 기준이 되는 거고. 자, 이건 행정기본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10번의 내용은. 자, 그 다음에 3번. 법률 정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 그 다음에 형성재량에 맡긴 거고, 계산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 범위는 당연히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맞고요. 자, 그러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입법자 보고 빨리 개정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정 법령의 적용 관련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성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맞아요. 자, 그러면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 11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재량행위에 있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속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이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속행위에게 부관을 붙이려면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령의 근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재량행위는 법령의 근거 따위는 필요하지 않고 그냥 부관 붙일 수 있는 거고. 자, 2번 갑니다.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치의 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떠한 처분에 부관을 붙이려면 이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없는데도 이걸 붙이고 싶어. 그래서 사적 계약을 했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행정법을 농락하는 행위죠. 그런 거는. 그쵸?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자, 기부채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자, 사용수익허가 기간. 자, 이런 건 조건에 나와요. 조건.
자, 그리고 부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담이라고 보지 않고 때문에 독립쟁송 할 수 없습니다.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이 수익적 행위를 처분하면서 부과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하다면 처분은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청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과를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12번. 자, 처분사유 추가 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 자, 1번. 자,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령은 자, 이건 아예 그냥 처분사의 추가 명령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거 법령을 추가하는 거는 당연하죠. 이거는 처분의 이유도 아니고 그냥 그 법령이 두 개만 적었다가 세 개를 적었어. 아니면 두 개를 적었다가 다른 두 개를 적었어.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야. 근거 법령은.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처분 취소 당초 처분 사유인 정하는 여기 수단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하고 그 다음에 자 관계세를 제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성립하지 않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2번도 맞고 3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청의 당초 처분인 기존 공동사업장과 거리 제한 규정. 자, 거리 제한 규정. 그 다음에 피고 자, 주차용지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지 않죠. 3번이 틀렸네요. 이것도 인정되죠. 그래서 여러분,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서는 제가 주로 환경과 관련된 것이 이제 된다. 요런 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된다. 그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직권 취소 볼게요. 1번.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특별한 취소 사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자, 여러분 그 근거 없이도 가능해요. 직권 취소. 행정처분 취소할 수 있다. 행정행위 하자가 있으나 이미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다른 적법한 행위로 전환된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고요. 자, 처분청은 행정에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라도 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소기간이 도과돼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에서 따질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도 행정청은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불가증력은 직권 취소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쟁송 취소를 못한다는 거니까. 자 4번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그럼 과세처분이 무슨 처분? 침익적이 수익적이야? 침익적이지. 침익적. 자 침익적 처분을 자 취소했어. 그리고 다시 그것을 또 취소했어. 그러면 이 침익적 처분 되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시 살아난다. 소생하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소생되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두 가지 나와요. 과세처분하고 병역처분하고. 대표적인 침익처분이죠. 자, 4번.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를 확복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을 단순히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 제출함으로써 성립이 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에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재반 서류와 요건을 갖춰서 연장 신고를 한 경우에 행정처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상 이런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수리 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4번 보겠습니다. 자,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의 경우에는 자에 대한 수리 거부. 자, 인허가 효과를 의지한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처분서 인정합니까? 오케이, 인정해요. 자,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지 않는 그냥 건축 신고.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자, 인허가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의 수리 거부도 처분서 인정하고.
그냥 인허가 의제되지 않은 건축신고의 수리 거부도 처분성 인정하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리 요하는 신고고. 자, 이거는 꼭 수리 처분이 있어야 납골당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수리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수리 요하는 신고는 5번 갑니다. 15번 갑니다. 국가배상, 오늘 하는 국가배상이네요. 자, 광역시가 와 국가 모두 도로의 점유자, 관리자, 비용 부담자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만이 국가 공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죠. 자, 아까도 봤었죠.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둘 다, 여기서 중첩적으로 진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로의 점유자와 관리자도 모두 광역시도 이것도 되고, 국가도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자도 광역시도 비용 부담자 되고, 국가도 모두 되고, 이런 경우도 둘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도 선택적 청구권 인정이 되는 거고. 자, 2번 갑니다. 2번.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겠네요. 15번은 1번이 틀렸고, 1번이 정답이겠고. 자,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 자, 이거 아까 했었죠? 예, 범인의 눈에 실명하면 국가배상 인정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돼서 일본 제철 주식회사가 강제노동을 했어요. 소득회사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했어.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에 관한 협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거 뭐예요? 1963년이야? 아, 이거 오래되다 보니까 헷갈리네. 62년인가 3년인가 한일협정 있었죠? 65년이야? 65년이야. 맞아?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그 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일협정을 해서 시위한 게 아니라 김종필이랑 오희란가? 걔네가 이게 필담 나누면서 그게 이제 공개됨으로써 그 메모가 공개됨으로써 이제 먼저 시위가 있었던 거야. 하지 말아라 하는 시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위가 있어. 이게 나중이에요. 근데 65년인지 내가 잘 모르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선후 관계가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가 뜻하는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가 예산 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면책될 수 없습니다. 아까 무슨 사유에 불과하다고 그랬어?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참작 사유. 참작 사유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참작해서 안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사정 판결. 사정 판결 볼게요. 자, 1번. 사정 판결의 대상이 되는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 판결을 할지 말지는 판결시 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거 했었죠? 2번. 자, 재개발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당시 법정 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했어. 근데 그 후에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경우 사정 판결을 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자, 2번이 틀렸죠. 자, 16번, 2번이 틀렸어요.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못했으면은, 자, 이거는 인용돼야 되죠. 그 얘기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상의 요구가 있으면 사정 판결할 수 있는 거지. 공익상의 요구가 있으면 기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인용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의 공익상의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90%의 소유자가 이미 이 사업이 속행되기를 바라고 있어. 취소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속행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됐으면 이거는 그냥 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자,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 원고의 청구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 공무물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사정 판결은 어디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소 소송에만 적용되는 거지 무효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4번.
3번은 맞는 말이죠. 4번. 사장 판결하는 경우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해 있게 된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조사. 근데 배상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봐주고 불만이 있으면 들어주고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금 예상 문제 풀면서 이것도 짚었던 기억이 납니다. 17번. 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상 승진 후보자 명부에 승진 심사 방상으로 해야지 명부 방식으로 해요. 자, 근데 제외됐어.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죠. 자,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적법하게 공무원에 임명된 경우 당연퇴직사가 발생한 뒤에도 사실상 계속 근무를 해왔다 하더라도 당연퇴직사 발생 이후에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자, 당연히 합산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추천 방식에 의해 운수사와 면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첨행위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추첨행위야. 추첨행위 자체는 법률적 이해관계를 주지 않아요. 추첨행위 자체는. 자, 4번.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가능한 한 개발납부 부담금 처분에 대한 지출한 개발비용도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이미 부가처분에 따라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가처분 후 납부한 개발비용인 학교용지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리상 그 취소나 변경 등의 환급이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고 환급 신청 거절 회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돈 냈으니까 신청권도 보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일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18번 갑니다. 자, 네. 속리산 용화 집단설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제3자도 여러분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네. 그러한 이익에 침해된 자에게 당연처분 취소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안 되죠. 자, 그쵸? 수익적 처분을 상대방 안 돼요. 오, 이게 남네. 수익적 처분 상대방 안 돼. 지워지는 거야. 자, 19번 갑니다. 4번이고 18번엔 19번 갑니다. 자, 명예 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 전역 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자, 처분은 의무로 문서를 해야 됩니다. 문서. 얼마나 열받아. 전역할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문서주의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거 형식 위반이면 무효예요, 무효. 3번. 자, 처분 통지서의 반송 또는 불출석을 이유로 자, 여러분. 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었든 그가 출석하지 않았든 청문은 실시 해야 되죠.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청문은 실시해야 돼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3번, 이건 위법한 겁니다.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겁니다. 4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전부 행정절차법의 적용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거는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절차법이 모두 적용 안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없는 거는 행정절차법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반법이니까. 그쵸? 자,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20번. 자, 소송 형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네, 예, 조합 총회결의. 자, 당사자성. 자, 공법상 집단행위. 예, 공법상, 전체 행위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입찰 방식에 의한 사인과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 이건 그냥 입찰 계약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에 관한 자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아까 기속행위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때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별개로. 자,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별개로 그다음에 문사상 부당이득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죠. 별도로 하는 거 가능합니다. 중요한 말은 별도로. 별개로. 자, 4번.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소방공무원법 이전의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 그만 읽어. 이거 사법상 법률 관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추가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대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여러분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서 빨리 체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것으로써 일단 7차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꼭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시는데 초점을 두시고 그렇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 3교시 때 풀었던 문제 중에서 자, 여러분 248번에서 자, 여러분 제주도의 자치경찰제가 폐지됐어요. 폐지됐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으로 나오면 국가나 제주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는 이제 뭐 비용 부담자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찰청 자체는 그러니까 자치경찰제가 폐지됐다는 것은 경찰이 다 국가 소속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치경찰제가 폐지가 된 상황이면 자. 되셨죠? 그거 제가 아까 그 부분 말씀 안 드린 거, 말씀 못 드려, 전 몰랐어요. 2020년? 언제부터? 2020년부터 자치경찰제가 폐지됐어요. 제주도에서. 행정학에서 나와? 행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2020년 맞아요? 맞아?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고 있어. 2020년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손실보상부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